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삭제가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말로 게시물이 삭제가 됐다라고 해요. 무슨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뭐가 좀 석연치 않죠. 유명한 기업인이 저런 거를 위반할 리가 없는데 싶을 겁니다. 자, 실제로 정용진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면은 본인도 억울함과 함께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가 저런 삭제를 당한 건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별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타민C 영양제 사진과 함께 그냥 멸공이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게시물이 삭제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공산적인 그런 생각들을, 사상들을 비판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죠? 정용진 부회장 본인도 이게 왜 폭력적인 선동이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라인 공간의 판이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워낙에 유명하고 좀 힘이 있는 분들이고 또 게시물이 워낙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사실 복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인위적으로 어떤 과도한 신고가 들어와서 임시 검열, 이제 인공지능이 임시 검열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사람이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풀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공론화가 커지면은 언제든지 쟤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한번 말 바꿨다고 우리가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저 게시물 하나가 부활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기울어가고 있는 거대한 자유진영의 판이에요. 온라인 공간판이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저 같은 소수의 어떤 유튜버들, 개인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과도한 어떤 규제와 검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온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음모론 취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언론인 기자분들이 이런 거를 또 많이 다뤄주셔야 되는데, 야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많이 다뤄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죠. 하는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주 적었죠. 실제 우리 삶 주변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런 고무줄 같은 잣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겪어보고 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멸공이라는 말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 아닐까요? 이게 도대체 왜 폭력적인 선동이냐라는 겁니다. 자, 유튜버 얼음사이다 본인도 참고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깨끗하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 공식 군가 중에 멸공의 횃불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죠? 저 이 노래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증오심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세상과 이런 풍요로운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화를 조심하자, 이런 자성의 메시지와 경고를 우리가 말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 오히려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최정상부 꼭대기에서 그 수혜를 온몸으로 누리고 있는 끝판왕들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기업과 주식 아닙니까? 기업이잖아요. 이게 한 인간의 왜곡된 신념과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의 혜택을 온몸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들도 편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당연한 말을 하면 이제 와가지고 다들 배가 부르니까 그거를 특정 사상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 증오심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정당한 규제일까요? 진짜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중국의 유명한 기업인이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당국에 불려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갔다 와가지고 태도가 다시 바뀌고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런 게. 어떤 정권의 당국의 입맛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은 사람이 어디 불려갔다 오고 한 몇 달 사라졌다가 되돌아온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업도 언론도 그리고 자칭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본인들의 바로 곁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과도한 어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의 역효과와 폐단이라는 게
비단 지금 우리 좁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들 이 위험한 사상의 혼돈, 역사적으로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승자의 혼미라는 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의 선배님들은 승자였죠. 기나긴 냉전 시대에서 사실상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자의 혼미를 겪고 있어요. 강력하게 긴장감을 주고 외부에서 어떤 우리 내부 결속을 다져주던 그 구심점, 외부의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우리 자유진영 국가의 배부른 시민들이 승자의 혼미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냉전시대 승리 이후 긴장감이 느슨해져가지고 미국, 유럽 등 자유진영 국가들 거의 대부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런 사상의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PC주의의 패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선두에 올라타 있는 기업의 상당수, 그 유명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한 기업인들조차도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자기들 가까이 있다는지를 모른다니까. 자칭 깨어있다는 언론과 지식인들조차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된 이 평화의 현실 감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방사회 전반에. 제가 오늘 뭐 너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등 소위 미국의 빅테크 SNS 기업들, 물론 저도 좋아하는 기업들이지만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는 몇몇 임직원들이 본인들의 알량한 가치관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향성의 목소리를 두고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짓고 강요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실 기업의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트위터 뭐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데의 창업자들이 그 젊은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유명한 신화적인 창업의 일대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나이에 일찍 인터넷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기업인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는 존경하고 또 존중을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담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 성공 외적인 이런 다른 분야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 SNS 이용자들의 이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판별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어떤 잣대를 함부로 규정짓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민들이 서로 각자 자기만의 사상으로 자유롭게 갑론을박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어떤 여론이 다수설이 될지는 차라리 대중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두라는 거죠. 개개인의 설득력에 맡겨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의 SNS 계정에 대해서도 게시물을 삭제해버리거나 계정을 폐쇄해버리고 입을 막는 이런 사회에서 누가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 사회 같은 데 보면은 뭐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도 이제 친민주당적인 발언이나 좌파적인 발언을 하면은 그 개념인이라고 칭송받고 문제가 안 되는데 우파적인 발언을 하는 순간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서방 사회에서도 지금 많은 공격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밥그릇마저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과연 진정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중동의 그 탈레반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 그 무서운 아저씨들 있죠. 극단주의 세력들의 대변인들의 트위터 계정도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십만 팔로워와 구독자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런 같은 자유진영 세계에 사는 우파 성향의 시민들, 자유시장 경제를 두둔하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SNS 계정은 툭하면 정지를 먹고 경고를 먹고 심하면은 폭파까지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그러니까 높은 수위로 극단적으로 탄압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우파 자유진영 국가에 있는 우파 정치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일까요? 지구 반대편에. 실제로는 누가 더 나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있는지는 누가 봐도 뻔히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은 멀쩡한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거든. 개그 콘서트보다 더한 거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오늘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검열된 사건을 두고 제가 지금 한정된 영상 안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지금 자료를 줄이고 간추리려고 해도 사실 부족함이 좀 많기는 합니다. 원래 길게 설명을 하려다가 이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가독성이 떨어지겠다 싶더라고요. 뭐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쪽이건 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